자, 이제 두 번째 토픽으로 넘어갈 텐데요. 또 비슷한 Material Microstructure 이미지입니다. 이번에는 그 리포커싱이 아니라 레졸루션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픽에서는 이제 재료 이미지를 이제 EBSD라고 해서 Electron Backscatter Diffraction이라는 EBSD 이미지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EBSD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 여러분들이 이해를 안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뭐 장치는 이렇게 생겼고 결국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셈인데 이제 디프렉션을 이용하는 기법이고 그래서 주로 재료에서 크리스탈릭한 어떤 머티리얼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재료에 대한 표면을 분석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EBSD를 통해서 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결국은 그 크리스탈로픽 캐릭터리스틱 결정 구조 거죠. 그래서 결정이라는 것은 뭐 오리엔테이션이 있을 수 있고 페이즈가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정보들 그럼으로써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텍스처가 어떻게 된다든지 재료의 그레인 사이즈라든지 바운더리의 캐릭터리스틱 어떻게 되는 캐릭터라이제이션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페이즈 프랙션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저희가 부가적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원리를 설명을 드리면 셈 베이스이기 때문에 일렉트론이 날아가고 그것이 이제 그 디프렉션이 되는 것을 EBSD 카메라를 통해서 측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측정된 결과가 이미지적으로는 이렇게 되지만 여기서 이제 뭐 그 사진이라기보다는 여기 이제 이렇게 그 빔이 와서 이렇게 하나의 픽셀들을 이렇게 픽셀 와이즈로 측정 메저가 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오리엔테이션과 페이즈를 두 가지의 정보를 EBSD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 결국은 어떤 특정 위치에서 전자빔을 써서 디프렉션 되는 거니까 측정을 하고 또 옆으로 이동시켜서 측정을 하고 결국은 이런 그 결국 우리가 보면은 어떤 그리드에 측정이 되는 거죠. 그 측정된 값을 뭐 행렬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그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픽셀의 값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이미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지는 아니고 그 픽셀에 해당하는 것만큼 EBSD라는 측정 장치를 통해서 측정을 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뭐냐 하면 이게 스캐닝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레졸루션을 높인다는 것은 스캐닝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레졸루션에 한계가 있는 거겠죠. 기술적인 하드웨어적인 기술에 한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졸루션 이슈가 있다는 것을 일단 모티베이션인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이제 딥러닝을 통해서 또는 인공지능 또는 데이터 기반을 통해서 어, 이제 레졸루션을 높이고 싶은 것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EBSD라는 어떤 장치 하드웨어적인 것들을 우리가 개선함으로써 레졸루션을 높일 수도 있겠죠.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고 또 다른 방법은 좀 소프트웨어적으로 레졸루션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것이 여기에 모티베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딥러닝 관점에서 이미지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레졸루션을 높이는 거니까 슈퍼 레졸루션 기법인 거고 우리는 저해상도의 로 레졸루션의 픽셀의 개수가 작은 이미지 그러니까 작은 이미지에서 큰 이미지로 슈퍼 레졸루션을 하는 거죠. 그 이미지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그래서 이미지 컴퓨터 비전 쪽에서 잘 많이 연구된 슈퍼 레졸루션 기법을 EBSD 이미지에 적용함으로써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뭐냐하면 결국 그 일렉트로 빔을 쏴서 스캐닝을 하는데 그 스캐닝을 하는 그 횟수 그 레졸루션 또는 그 시간을 줄임으로써 우리가
많은 것을 세이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구조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제가 도식적으로 그렸는데 뭐 CNN이라든지 또는 FCN 계열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슈퍼 레졸루션을 하는 것이고, 이 네트워크 자체는 저희가 뭐 새로 고안해낸 것도 아니고 그냥 티피컬하게 컴퓨터 비전에서 슈퍼 레졸루션을 쓰는 FCN 계열의 네트워크를 그대로 활용을 한 겁니다. 한 거지만 여기서 의미가 있는 것은 EBSD 이미지의 슈퍼 레졸루션 함으로써 픽셀의 측정의 수를 적게 함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많이 한 것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재료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그 사용한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결국은 작은 이미지에서 큰 이미지로 가야 되니까 FCN 계열인데 업샘플링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업샘플링이 들어가야 돼서 여기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 픽셀에 대한 위치 정보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스킵 커넥션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들어갔다 정도로, 이렇게 그 정도 하이 레벨에서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슈퍼 레졸루션 하이 레졸루션의 이미지가 있고, 그것을 4배, 8배, 16배 다운 샘플링 된 거를 인풋에다 넣고, 원래 우리가 하이 레졸루션에 측정된 것을 아웃풋으로 넣고 이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냐면, 지금 보시면 로우 레졸루션의 이미지니까 픽셀, 지금 이 두 개가 사이즈가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픽셀의 크기가 훨씬 더 큰 거죠, 여기는. 그리고 이것이 하이 레졸루션인 것이고, 잘 모델이 학습이 되었다면 이 로우 레졸루션을 가지고 이렇게 제너레이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개를 봐야겠죠. 이 두 개를 보면 뭐 정확하진 않지만 얼추 비슷한 거고, 여기서 왔다고 생각을 하면 좀 놀라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엄밀하게는 제가 사실은 그 픽셀의 사이즈는 같은 거니까 이렇게 작은 이미지에서 큰 이미지로 제너레이팅이 된 거고,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학습에 사용되었던 하이 레졸루션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슈퍼 레졸루션을 EBSD 이미지에 적용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 4배 줄인, 8배 줄인, 16배 줄인 인풋인 거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안한 그 딥러닝 기법의 결과물이고, 그리고 이것은 그라운드 추스니까 정답인 거고,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기존에 있던 뭐 바이닐이라든지 바이큐빅이라든지 니얼리스트 기법의 그냥 트레디셔널 기법과 제가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뭐 정량적으로 표시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인덱스가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그 정성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게 정답인데 저희가 이 정도로 복원을 하게 슈퍼 레졸루션을 한 거죠. 근데 여기는 보면 분명히 지금 좀 성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8배로 픽셀을 줄인 거예요. 다운 샘플링을 한 겁니다. 그럼 많이 지금, 근데 어느 정도 복원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6배를 하면 이러한 이미지인데 지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보면 그라운드 트루스랑도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한정 저희가 다운 샘플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아주 그 중요한 정보는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8배를 줄일 수 있을지 16배 줄일 수 있을지는 그 케이스마다 좀 경우가 다르다고 볼 수는 있겠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딥러닝 기반으로 그 슈퍼 레졸루션을 하였을 때 트레디셔널한 기법보다는 성능이 월등히 우수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오리엔테이션에 관한 것이고, 페이즈도 역시나 마찬가지, 뭐 EBSD를 측정을 하면 그 오리엔테이션과 페이즈라는 두 가지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동일하게 뭐 성능에 대한 것들은 뭐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토픽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컴퓨터 비전에서 소위 말하는 슈퍼 레졸루션 기법을 어떻게 보면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관점에서의 노벨티는 전혀 없고, 단순히 우리가 재료 이미지에 EBSD 이미지에 이것을 적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컨트리뷰션이 없는데, 재료를 하는 관점에서 이것이 설득력이 있기 위해서는 재료의 슈퍼 레졸루션이라는 기법을 씀으로써
재료 연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저희가 설득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백그라운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스트럭처를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정확하게 안다면 프로퍼티를, 머티리얼 프로퍼티라든지 미케니컬 프로퍼티를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설득을 해야겠죠.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재료에다가 인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되면은 그 내부적으로 구조가 변할 테니까 스트레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재료에서 스트레스 스트레인이 있으니까 스트레스 그 디스트리뷰션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래 하이 레졸루션이 있을 테고 로우 레졸루션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로컬한 스트레스 디스트리뷰션을 살펴보았더니 이런 분포를 히스토그램을 가졌다고 가정을 하죠. 측정을 했을 때. 그러면 로우 레졸루션을 원래 거에 그 레졸루션을 가지고 있는 거에다가 저희가 제안한 슈퍼 레졸루션 기법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가장 단순하게 니어리스트 네이버후드를 했다고 치죠. 그냥 트레디셔널한 방법 중에 하나를 그냥 대표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된 걸 가지고 그 로컬한 스트레스 디스트리뷰션을 구할 수도 있고, 이 기법을 써서 스트레스 분포를 예측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보는 것처럼 이것은 유사하지만 이것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퍼 레졸루션, 그럼 지금 뭐냐 하면 레졸루션을 낮게 가져가고, 그러면 이제 연산량이 줄어들겠죠. 계산량이 줄어들겠죠. 측정량이 줄어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슈퍼 레졸루션 기법을, 우리가 이미지에서 많이 쓰는 기법을 이 EBSD 이미지에 활용함으로써 유사한 스트레스 디스트리뷰션을 예측할 수 있다가 되는 거겠죠. 플러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재료에서 뭐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라는 것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이렇게 뭐 당기면서 그 스트레스를 측정을 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재료의 그 어떤 미케니컬 프로퍼티를 표현하기 위해 상당히 중요한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인데, 보시는 것처럼 로우 레졸루션을 하면 지금 붉은색입니다. 그런데 하이 레졸루션이고 로우 레졸루션에다가 슈퍼 레졸루션 측정한 것을 보면 두 개의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가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인공지능 기법을 썼다는 것이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법들이 인공지능 커뮤니티에서는 아주 커먼한 기법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한 기법들이 이쪽 도메인, 저는 여기에서는 이제 재료 도메인인데, 분명히 여기에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설득력이 있는 거죠. 여기는 뭐 예를 들면 로우 레졸루션이니까 측정을 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시간을 더 빨리 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어떤 베니핏을 저희가 어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많이 한 하이 레졸루션을 기반으로 한 예측과 그 유사한 성능이 비슷한 퍼포먼스를 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 슬라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그 포항공대 신소재공학부의 김영석 교수님과 재료연구원의 정재면 박사님과 이제 저희 연구실 협업을 통해서 미세 조직 이미지의 초해상화 슈퍼 레졸루션 기법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뭐 4배, 8배를 통해서 이런 로우 레졸루션을 하이 레졸루션으로 가지고 오고, 이것은 단순히 이미지에 적용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좀 더 값싸면서도 빠르게 재료의 프로퍼티를 돈을 많이 들이고 오래 한 것만큼의 성능의 그 재료의 프로퍼티, 미케니컬 프로퍼티를 유사한 성능으로 예측할 수 있다가 컨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